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인 ETF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개별 종목을 소개하면서도 그 개별 종목과 관련된 ETF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구독자님들께서 그 ETF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ETF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왜 사람들이 ETF 거리는지, 그 ETF의 장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ETF의 개념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들을 모두 다 사기에는 투자금이 제한적이죠. 저도 요즘에 정신없이 줍줍 하다 보니까 잔액이 부족합니다가 뜨더라고요. 설사 돈이 많아서 이 기업들을 모두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다 공부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관심 종목 리스트에 담아놓은 기업들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이걸 다 공부하고 일일이 관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돈도 시간도 제한적인 우리들, 보통 그래서 드는 게 뭘까요? 바로 펀드죠. 좀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대신 굴려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일반 펀드와 ETF가 동일합니다. 적은 돈으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ETF는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겁니다. 일반 펀드처럼 1년, 2년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할 수 있는 펀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 겁니다. 그게 ETF의 본질인데, 그런데 이 ETF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 그 장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글로벌 ETF의 성장 추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93년에 ETF가 처음으로 탄생한 이후로 26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운용 규모만 4조 달러가 넘어서는 아주 큰 마켓입니다. 그런데 이 4조 달러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게 미국에 상장된 ETF들입니다. 거의 글로벌 ETF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인데 그마저도 거의 70%가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들인 조금 특이한 구조라고 합니다. 인버스는 주가 하락에 거는 거고 레버리지는 2배, 3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초보자들에게는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ETF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ETF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접근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ETF의 장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적은 돈으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SPY 같은 경우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하나에 약 340불입니다. SPY를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만 원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XLF는 미국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미국의 상위 금융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금융업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개별 종목들 간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이 XLF 하나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요 금융사들에 모두 투자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 보수가 약 1%에서 2% 정도 하는데 ETF는 대부분 0.5% 이내입니다. 이 차이는 펀드 매니저의 인건비 차이인데요. ETF는 특정 지수를 쫓아서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고심해서 개별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돼서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 운용 보수는 ETF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될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ETF 가격이 340불이다 라고 하면 원래는 341불인데 거기서 운용 보수가 1달러 빠지면서 340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사고 파는 게 간편하다는 겁니다. 간혹 ETF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냐, 내가 쓰는 증권사에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ETF는 일반 펀드처럼 증권사에 가서 직접 가입을 하거나 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매매 방법은 증권사 앱 검색창에 티커를 입력하시고 일반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데일리로 쉽고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일반 펀드와는 다른 ETF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여기까지가 ETF의 장점이었고요. 처음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돈은 많이 없는데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ETF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S&P 500을 추종하는 SPY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다우 30을 추종하는 DIA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도 작년에 미국 시장에 투자해서 약 15% 정도를 벌었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냥 SPY만 꾸준히 모았어도 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ETF의 기본편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ETF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